저희가 1년 만인가요? 네. 작년 겨울쯤 된 것 같으니까 네, 그렇죠.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요즘도 바쁘신가요? 네,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일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 많죠.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바람을 많이들 피고 있으니까요. 저 일반 분들은 못 느끼실 건데 네, 워낙에 이제 그런 쪽만 다니시다 보니까. 네, 그럼요. 그럼 요즘도 네. 그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비슷한가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프라이빗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자기들만의 공간을 좀 많이 찾는 편이에요. 작은 오피스텔 같은 걸 하나 얻어놓고 아지트로 만들어 놓고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경 안 쓰게 관리비나 세 같은 것도 신경 안 쓰고 싶으면 그냥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캠핑 많이 하잖아요. 차를 불륜 목적으로 캠핑차처럼 꾸며 놓으신 분도 있어요. 아예 차를요? 네, 데일리카 말고 네. 이제 여자를 만나러 갈 때는 캠핑을 간다고 하고 그 차를 끌고, 사실 아무 데나 세워놔도 되는 거니까 주차장이나 뭐 강가나 바닷가나 어디나 다 가능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계속 발전하시네요. 그럼요. 그리고 특히나 한 번, 두 번 걸려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진화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똑같은 분을 몇 번 쫓아다녀 보신 적이 있어요? 소송 걸어서 승소하고 상간자 소송에서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세 번까지 해봤어요. 세 번. 아, 같은 분 세 번이요? 네. 그러면 그분한테 똑같이 네. 상간자 소송을 계속 걸 수 있는 거예요? 네, 걸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을 하고 이제 판결이 나와서 결과문을 받잖아요. 결과문 받고 이후에는 또 가능해요. 아, 그 이후에 또 그러면 또 증거 잡아서 또 신고. 네, 같은 증거로는 안 되고 이제 새로운 증거를 계속 만나고 있다면 새로운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새로운 증거를 잡으면 또 가능합니다. 한 분은 세 번 신고 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 진행 중. 네, 남자가 대단한 거예요? 여자가 대단한 거예요? 둘 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대단하다기보다는 좀 무모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럴 거라면 이혼을 하고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혼은 하기 싫고, 네, 만남은 갖고 싶고, 걸리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드는데 또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요. 혹시 국제 결혼 쪽은 없으셨나요? 그 베트남인가 태국인가에서 국제 결혼을 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데 도망갔어요. 여자분이 외국 분이신데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이제 그거 찾으려고, 이 동네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이제 공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공장이랑 뭐 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었는데 이제 그 여자는 목적 자체가 달랐어요. 정말 사랑해서 국제 결혼을 한 게 아니고 한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또 머리를 써가지고 만나는 남자도 있고, 그리고 남편을 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고소를 한 거예요. 아, 자기 폭행했다. 예, 맞았다고. 그래서 접근 금지도 당하고 되게 억울하신 상태였는데 뭐 그것도 잘 해결은 됐죠. 진짜 엄청나게 돌아다녀서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요즘에 국제 결혼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진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목적을 잃었으면 본 모습이 나와야겠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불륜하시는 분들 많이 이렇게 만나봤었잖아요. 네네. 불륜 들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처음에는 되게 꼼꼼하게 잘 숨겨요. 종일 상간자와 연락을 하다가도 집에 들어갈 때 되면은 핸드폰 뭐 카톡 내용, 문자 내용, 전화 내용 다 잘 삭제하고, 통화 기록 같은 것도 다 삭제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한두 번 안 걸리고 한두 달 안 걸리다 보면 그것조차도 조금 이제 귀찮아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깜빡하고 안 지우고 들어가 가지고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무뎌지니까 뭐 증거 나올 만한 건 뭐 많으니까요.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뭐 모텔을 갔다 온 흔적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특히나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자녀들한테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는 이제 뭣도 모르고 뭐 아무거나 누르다가 갑자기 엄마 이게 뭐야? 했는데 아빠가 다른 이모랑 있어, 이렇게 해서 보니까 막 걸리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숨기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점점 무뎌지면서 증거가 하나씩 나오게 되죠. 저희가 작년에 찍었었잖아요. 네네. 작년하고 최근하고 불륜하시는 분들의 바뀐 거나 뭐 변경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범죄도 그런 것처럼 점점 진화를 하잖아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그리고 사실 요즘에 이런 매체들이나 영상들에 저 같은 탐정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뭐 재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다 보니까 머리를 좀 더 많이 써서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해서 걸렸네? 안 걸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머리를 쓰는 것들. 근데 그 머리 쓸 것 같으면 네. 실질적으로 이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또 이혼 안 하려고 하시죠.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당장 걸리지 않고 이 불륜을 즐기려고 하는, 차라리 이혼하고 만나면 괜찮죠.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죠. 이건 뭐 작년 얘기이긴 한데 네. 작년에 이제 어떤 불륜이 이렇게 쫓아다니시면서 네. 가장 많이 가셨던 곳이 있을까요? 뭐 모텔이나 뭐 골프장 이런 걸로? 정확하게 1, 2, 3순위가 뭡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골프장도 엄청 많이 가고요. 모텔도 많이 가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아지트,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거 많이 가고. 그럼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에는 네. 증거 잡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비슷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숙박업소는 숙박을 하러 가기 위한 장소지만 뭐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이런 제3의 장소는 사실 빠져나갈 길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증거를 첨부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변명은 상대 측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왜 갔는지 정확하게 알리바이가 있어야 되는데 바람을 피러 간 거니까 알리바이를 형성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면 걸리게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지트는 202호인데 302호에 무슨 일 때문에 왔다, 그럼 사실 그 증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상대방이 또 이제 얘기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주장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크게 효과가 없죠.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만났었을 때도 질문했었던 건데 네네. 추적하시다가 네. 걸리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100%세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100% 의뢰인분의 실수 때문에 들통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으세요? 네. 근데 저희가 티가 나게 행동을 해서 차량을 너무 바짝 추적을 해서 등등 이런 이유로 적발이 될 만한 경우는 없고요. 의뢰인분이 그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확 쏘아버리는 거죠. 당신 지금 거기서 누구랑 있잖아!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막 주변을 나와서 찾는 거죠, 막. 그래서 적발이 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더 이상 사건을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더 숨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누군가가 본인을 따라오고 있다 라는 걸 이제 인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따라붙는 거는 이제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멈추는 건가요? 그렇죠. 의뢰인분의 그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 사건도 망가지고 증거도 못 잡고 그렇게 됩니다. 혹시 이제 추적하시다가 네, 한 명이 네. 여러 명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경기도 화성에 가면 온천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가깝죠. 근데 거기를 이제 연휴 같을 때 토요일, 일요일, 뭐 월요일까지 쉴 때 이렇게 3일 정도 쉬는 날이었는데 그 3일을 다 다른 여자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 거기 온천을요? 네. 토요일은 A랑 여자랑 가고 이제 집에 와서 다음날 B 여자를 또 데리고 가고 또 그 다음날은 C라는 여자를 데리고 가고, 그분의 이제 아내분이죠. 아내분은 이제 기절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냥 한 명이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3일 동안을 계속 숙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뢰인분은 뭐 오히려 잘 됐다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 각자 소송이 진행 가능하니까. 그렇죠. 따로따로 그냥 네. 한 번에. 한 번에 잘 나온 거죠 뭐. 네. 어떻게 보면 길어질 게 짧아진 거예요. 하나를 잡으려고 보내놨는데 3개가 잡힌 거죠. 왜 그렇게 바람을 피울까요? 다른 데서 행복을 찾는 거죠. 내 가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는 더 많이 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나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잘못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왔는데 이렇게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지고
못생긴 남편이 뭐 밥 차려와, 잔소리해, 빨래는 왜 안 했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어디를 갔는데 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잘생긴 코치가 막 이렇게 챙겨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엔 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다고 해서 다 바람이 나진 않지만 어쨌든 행복을 그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꾸 바깥으로 나도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불장난을 하고 싶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들겠어요. 그렇죠. 평생을 다르게 살다가 만난 건데 이해를 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바꾸려고 하면 싸움이 나겠죠. 처음에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뭐 사랑의 유효기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거나 아니면 만났을 때 연애할 때 뭐 몇 개월, 6개월, 뭐 1년? 이때는 사실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네가 맞춰라가 아니고 내가 맞춰야 이 사람도 맞춰주죠. 근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건 안 했냐 저거 안 했냐, 마음에 안 드는 것만 표현을 하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외도하게 되는 부분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부부 사이가 상당히 좋은데도 외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이 전혀 없는데 외도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들도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내 인생에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혼은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 애들이랑 사이도 좋고 뭐 배우자랑도 사이가 좋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수상한 것들이 눈에 하나씩 띄는 거죠. 그래서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상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처음에 이제 연락이 왔을 때만 하더라도 없을 건데, 그래도 나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없다는 거를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오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만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일명 그 촉이라는 게 무서운 거 같아요. 그 촉이라는 게 여자의 촉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남자의 촉도 무섭더라고요. 되게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건 그만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비용을 주고 해볼 만큼 그만의 확실히. 요즘 보면 네. 이제 탐정분들 많아지셨잖아요. 네네. 의뢰 많이 하실 건데 네. 뭐 잘못돼서 재의뢰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타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일을 진행을 했는데 뭐 사기를 당했다든가 협박을 당해가지고 그 일을 마무리하고 저희 쪽으로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재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협박을 하는 게,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실제로 들어봤거든요. 저한테 보내줬는데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한번 들어보겠다 해서 통화 내용을 들어봤는데 그 채무자한테 돈 받으러 온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 들고 그냥 그대로 신고하셔라고 했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진행을 했는데 사진 한 장 없고 동영상 하나 없고 그냥 뭐 차 탔습니다, 어디로 갑니다, 뭐 집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로만 브리핑을 해주는 업체들도 있고. 지금 탐정을 하려면 사실 크게 자격 조건이 없잖아요. 자격증이 있어봐야 다 민간 자격이고 국가고시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경찰에 또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탐정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를 하고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뭐 안 되면 그냥 뭐 말아버리고 이러니까 이미지가 더 안 좋은 탓도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탐정이라는 게 이제 수면 위로 좀 떠오르면서 사실 관심이 좀 받다 보니까 예, 이런 문제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면 요즘에 보면 뭐 교육하시는 업체들도 많아졌잖아요. 많아요. 저희 쪽으로도 직원 문의나 교육 문의가 되게 많이 오는데 저는 사실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생각이 달랐던 게, 그런 문의가 오면 죄송합니다, 다른 데 알아보셔야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사실 교육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알려줄 거면 잘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업체들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도 연락들이 많이 오니까 만나보고 했는데 너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육이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올바른 교육을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상의 중에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의뢰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거기에서 뭐 충격적인 의뢰나 아니면 생각지도 못하는 의뢰 그런 것들도 있었나요? 뭐 귀여우신 분들, 좀 무서운 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현재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불륜 외도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증거를 잡아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외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외도를 하게끔 설계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아, 지금도 그런 의뢰가 오는 네, 거예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우, 배우자분이 얼마나 싫으면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 자기 뭐 남편을 꼬셔줘라, 자기 아내를 꼬셔줘라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재밌는 그 상담 중에 한국말을 되게 좀 뭐랄까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한국 분이시기는 한데 한국말을 되게 못해요. 근데 엄청난 재력가래요, 본인 말로는. 근데 본인이 만나는 이제 애인 사이가 있는데 그 사람의 뒤를 좀 캐달라 이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부부 사이가 아니고서야는 의뢰를 받지 않으니까, 특히나 연인 사이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래도 상담 전화가 왔으니까 안 합니다 하고 딱 끊을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상담 정도는 또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대화하고 했는데 차가 몇 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근데 많대요. 차가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타고 나가면 따라갈 거 아니냐 했더니 뭐 롤스로이스도 있고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너무 많아서 못 센다 하더라고요. 그러신 분들도 있구나. 그러고 말았는데 뭐 그런 재미있는 의뢰들도 있고. 연인들끼리도 그렇게 의뢰가 와요? 네, 와요.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달라는 의뢰, 뭐 중학교 때 같은 친구였던 친구를 찾는 뭐 그런 것들, 동창 찾기 그런 것들 오는데 저희도 원래 사람 찾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집 나간 외국인 아내 찾는 것도 해봤고 뭐 그런 것들을 해봤는데 저랑은 성향이 잘 안 맞더라고요. 물론 쉬운 방법도 있어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가려면 약간 좀 어두운 경로를 통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가 사람이 직접 뛰면서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일들이 저랑은 되게 잘 맞아서,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쪽에 일은 받지 않고 있는데 많이 와요. 물론 본인들이 할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비용도 안 들고 뭐 여러모로 좋겠죠. 그렇죠. 대신 힘든 건 본인이 스스로 감수를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이 하다가 어느 정도 노출되고 해가지고 의뢰를 하시면 더 어려워진다는 거. 그래서 아예 의뢰를 할 거면 처음부터 하는 게 맞는 거죠? 아예 애초부터 티내지 말고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비용도 알아보고 했는데 아, 이렇게 할 바에야 내가 해봐야겠다. 그러면 끝까지 혼자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중간에 뭐 노출됐어, 적발됐어, 막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리고 나서 의뢰하면 힘들죠. 그럼 이제 탐정일 하시면서 네. 어떤 게 가장 어려우신가요? 초반에는 사실 사람이 한 곳만 가만히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엉덩이 떼지 않고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화장실도 가기 힘들고 식사도 힘들고, 그게 이제 초반에는 이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횟수가 늘어가면서 사실 의뢰인분들 만나서 그 힘든 모습들을 볼 때,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일반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 못하고 집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집이 좀 뭐 잘 사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 뭐 진짜로 돈이 없어가지고 막 돈 빌려가지고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건을 팔아서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럴 때 이제 사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서 좋은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었을 때, 그럴 때 보면은 이제는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안도의 눈물 같은 거 있잖아요. 펑펑 흘리실 때가 있어요. 가슴 아프죠, 저도. 초반에는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면 이제는 조금 뭐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생각이 또 많이 남아요. 아이 데리고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이제 물론 자녀를 키우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애기들 와가지고 보면은 막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막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작년 23년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는데, 대개는 배우자의 외도가 배우자의 잘못이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죄책감을 가지고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정확한 지역은 설명을 못 드리는데, 저 아래쪽이었고, 그분 사건을 진행을 하시면서 그 의뢰인분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물론 업체마다 회사마다 영업 방침이 다르고 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일 진행하는 능력도 다르고 할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친구처럼, 뭐 동생처럼, 형처럼 그런 식으로 마음을 좀 열어간다고 할까요? 근데 그분이 약간 좀 그런 게 좀 심했어요. 많이 우울해했고, 남자분이었고, 저랑 통화를 하면서도 정말 많이 울기도 울었고 많이 웃기도 웃었고 했는데, 제가 왜 그분이 기억이 남냐면, 그분이 이제 평소 가장으로서는 좀 되게 무뚝뚝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을 들어가서 지켜봤는데 의뢰인분의 아내는 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셨고, 감정 기복이 워낙 심하시다 보니까 제가 추천을 드려가지고 정신과를 가서 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야겠다,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받는 분이 있고, 누굴 정신병으로 알아요? 하고 화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추천을 해드리면 그거를 해보고 이건 좋았다 안 좋았다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네네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저를 많이 믿어주고 그랬던 분인 거죠. 일을 하면서 만난 사이지만. 그 자녀들한테도 되게 무뚝뚝한 아빠였는데, 집에서 행복을 못 찾고 계시니까,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추천을 해드렸어요. 뭐 아이들이랑 이런 것도 해봐라, 저런 것도 해봐라, 그러면서 행복한 모습을 봐라, 얼마나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했더니,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방법들을 다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과도 사이가 너무나 좋아졌다. 뭐 물론 빈말이시겠지만, 그분 말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근데 내가 돈이 있으면 당신에게 진짜 엄청나게 큰 돈을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만 들어도 고맙죠. 네, 비즈니스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됐다라는 게.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 사건이 되게 기억이 남네요. 그분은 이혼하신 거예요? 이혼은 안 하고 한 번의 기회를 줬죠.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뭐 늘상 비슷한 표현을 해서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도 외도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본인의 잘못이 아니니까 뭐 자책하지 마시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의뢰를 하지 않으셔도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될 수 있으니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UI 탐정 우민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